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삼성 SDI고요. 자, 여러분들 삼성 SDI 요즘 수급이 여기 보시면 너무나 좋죠. 투신 쪽에서는 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담는 모습 보여주고요. 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돌아서니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주가를 결정하는 건 수급이거든요. 누가 사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삼성 SDI가 굉장히 저가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3월 21일부터 계속해서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지금 3월 21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담을 만큼의 좋은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삼성 SDI의 어떤 기업 가치를 분석해 보니 여기면 정말 저가가 아닌가? 자, 뭐 요 정도 나왔을 수도 있고 요 정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쪽 그 증권사에서 삼성 SDI가 굉장히 저가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되면서 어제도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도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상승 나온 것은 조금 다른 이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삼성 SDI 역시나 뭐 저가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련 법에 대한 제정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자원에 대한 그 전기차 배터리 자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여러분들 문자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뭐 3월에 미래생명자원이나 오토엔 이런 것들 나갔었는데 굉장히 큰 수익권에 저도 다달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바로 메이저 세력이 최근 매집을 끝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려면 여기 이제 1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 받아보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세력주기 때문에 매매하지 마시란 말씀 드릴게요. 자, 매매하지 말라는 종목들 뭐 휴림로봇이라든지 우리넷, 오늘 휴림로봇도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넷 요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매매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종목도 받아보시면 메이저 세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하락폭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매매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삼성 SDI로 돌아갈게요. 자, 삼성 SDI 여러분들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힘드셨을 건데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 너무 좋다. 그런데 수급이 좋을 때는 뭐가 또 있냐면 그동안의 매수가 일어나온 주체들이 매도를 또 때려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뭔가 바닥에서 올라올 듯한데 팍 올라오면 그 다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미국 바이든이 배터리용 광물 증산 총력 지원한다라는 요 소식이 이제 오후에 좀 전에 나오면서 좀 확실하게 삼성 SDI가 끝까지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자, 시간 뭐 막판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들이 좀 많이 장 막판에 터졌어요. 자, 그러면서 삼성 SDI 정말 다시 뚫고 올라오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광물 증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좀 발동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관련법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국방물자 조달법이에요. 국방물자를 조달한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에 마련된 법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주요 물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주문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리라든지 뭐 오늘도 구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냥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 계약이 있으니 이런 거 전기차 배터리한테 요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 요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자원인 게 이제 리튬, 그리고 니켈,
뭐 흑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튬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여기 배터리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니켈은 NCA 할 때 N이잖아요, 니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지금 이제 코발트라든지 흑연은 또 음극지에 들어가는 거고, 코발트는 NCA에 하는 N,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뭐 M 그러면 NCMA 그래서 망간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따르는 이런 자원에 계속해서 의존도가 있어서 이런 러시아나 중국이 요거를 무기화할 경우에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런 광물 자원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한테 그런 말을 했죠. 앞으로 15년간 그 크림 반도에 대해서 같이 뭐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좀 합치가 됐다라고 좀 발표가 났는데, 자,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이 총알이 넘어갔어요.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15년간 우리가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우리를 중립국화하고 끝내자, 이 전쟁을. 그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에 대해서만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15년간 얘기를 더 하자고? 뭐 장난치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폭격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크림반도 하나는 먹어야 이게 좀 끝날 것 같다는 거고, 뭐 물론 핵공격이다, 생물학, 화학 공격은 안 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루블화, 러시아의 루블화로 이 결제들을 지금 이제 자원들을 유럽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결제를 받겠다, 요런 또 러시아가 좀 대책을 해놓으니까 유럽이 또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유로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루블화로 하라고? 그럼 루블화 사야 되잖아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자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원이라든지, 오늘 식품주도 많이 올랐는데 식품주도 그래요. 바이든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마디 하면 주식시장이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예요. 러시아 니네 때문에 지금 식량에 대한 위기가 시작됐다, 이 위기 니네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식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또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 또 반등 또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재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냥 어떤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주가가 왜 올랐는지 저는 그러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주식을 할 때 잘하죠. 주가가 내려가면 왜 내려갔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그런 이슈가 나오면 아, 내려가겠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10몇 년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이게 쌓이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한테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런 재료가 있을 때 하락이 나오는구나, 아 요거는 요런 재료 때문에 폭등이 나오는구나, 요런 재료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구나, 하나씩 쌓여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런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료랑 연관을 시켜서 저는 이제 급등주라든지 이런 우량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급등하기 전에는 시그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것은 뭐 결국은 그러거든요. 삼성 SDI는 지금 증설을 안 해요, 제대로. 고작 한다는 것은 스텔란티스와의 2024년도에 23GWh 정도의 어떤 배터리 물량을 하고 2025년도가 넘어가면서 40GWh를 생산해낸다, 요 정도인데, 이게 SK나 LG한테는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종 중에서는 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결국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그런 방식을 썼고, 삼성 SDI가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최대 주주는 전자예요, 전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의사결정을 하죠. 자, 어떻게 보면 SDI가 지금까지 큰 어떤 그런 투자가 안 나온 것도 이재용 부회장님이 잠깐 어두운 데에 있다 오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의사결정이 좀 늦어졌던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늦었던 만큼 차세대로 간다, 요런 반응인데, 결국은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25조 투자했잖아요. 21조인가 투자했는데 그 미국 공장이 이제 23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돌아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요거 할 때는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근데 LG 같은 경우는 그러죠. LG는
확실하게 어떤 그게 없었어요. 굉장히 그 확실한 어떤 자기만의 강점이 없었는데 삼성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파운드리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LG는 그동안 전자 쪽에서 좀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R&D 기술력을 키워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자동차 애플카도 그렇고 이런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동안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LG가 힘을 받는 건데 결국 삼성 SDI는 지금 한번 조금 쉬겠지만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식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다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온이랑 또 이제 물적 분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SDI 입장에서는 안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물적 분할도 이제는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자금적으로 자기 자금에 맞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LG는 좀 오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달을 했고 물적 분할을 했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삼성 SDI는 지금 잘 굴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치가 있네. 그러면서 수급이 좀 오늘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뭐 20%까지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여기 6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 체크해가면서 앞으로도 삼성 SDI 좀 봐가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